안녕하세요. 자, 생존왕 연대기 2편 2017년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같이 촬영을 도와주실 게스트로 안녕하세요. 달리입니다. 네, 달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달리님을 모셨습니다. 인천에서 달리보다 키 큰 선수가 있었나요? 아, 옛날에 그 김선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2m 넘었던가? 그렇지 않았나요? 네. 탑3 안은 들 거예요. 탑3엔 들겠죠. 골키퍼보다 크니까 달리가. 뭐 그러면은 오늘 간단하게 2017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를 꾸려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처음으로 한 게 이기영 대행이 공식적으로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코치진 개편도 있었는데 이 시즌에 되게 특이한 짓을 하나 했어요. 수석 코치란 자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선임을 해야 되는데 수석 코치를 따로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예. 제 기억에는 임중용 코치님도 그냥 코치였거든요, 이때. 이때가 임중용 지금 실장님께서 원래 그전에까지 대건고 감독이었다가 처음으로 성인팀 지도자로 올라온 때가 이 해였고요. 수석코치를 없앤 게 뭐 현장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 뭐 수평적으로 어쩌고 뭐 솔직히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동시에 이제 선수단 개편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지난 2년간 인천이 최고 핵심이었던 공격수 케빈, 수비수 요니치 둘 다 작별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나가는 거에 더해서 이제 인천 유스 출신으로 활약해오던 진성욱이 제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성, 김태수, 안재준, 쯔엉, 뭐 박대한, 권한규, 조병국 등등 수많은 선수들이 다 나갔어요. 대신에 이제 영입도 많이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처음 오피셜이 문선민, 그 다음으로 이제 FC 서울의 미드필더 이상엽, 이제 이기영 감독이 원래 서울 코치였죠. 그때 애제자들을 좀 좋아했어요. 대표적으로 김동석과 김원식이 있는데 그에 이어서 또 다른 애제자인 이상엽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박용지와 배승진을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제 1월이 되자마자 신인들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래서 공개 테스트로 4명이 왔는데 4명 중 2명은 지금도 많은 팬분들이 아실 거예요. 상지대학교 김희수 선수랑 관동대학교 김석호 선수가 있었는데 또 영입한 선수가 하창래. 네, 중앙대에서 뛰던 하창래 선수를 데려왔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김동민. 네, 금호고와 인천대에서 뛰었던 네. 김동민 선수가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김동민 선수랑 이제 같은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대학교 때 이제 유리그를 조금 봤었는데 이 선수가 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고 활동량이 적은 편인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우선지명 선수도 많이 올라왔죠. 김동민과 같은 대학교를 나왔던 선수 이정빈이 이 시즌 인천의 콜업이 됐죠. 축구 천재 타이틀을 달고 등장을 했는데 팬들이 이정빈 언제 오냐를 거의 2년 동안 외쳤다가 마침내 왔습니다. 또 한 선수가 대학교에서 왔죠. 숭실대학교에서 뛰던 박명수. 이 선수도 이제 청대에서 꽤나 유명했기 때문에 원래 김진희랑 박명수가 같이 청대 많이 갔으니까 고졸 신인 3명을 한 번에 프로로 올립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지금도 많이 알 김보섭과 김진야, 나머지 하면 명성준까지 이렇게 5명이 유스까지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영입들이 있었는데 조수혁 골키퍼가 주전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 조수혁을 울산 정산과 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그 뒤 이진영 골키퍼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진영, 조수혁, 이태희 골키퍼 3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이항민, 한석종 이런 선수들이 줄줄이 들어오는데 각자 이제 포지션 구멍을 메우러 온 케이스였고 특히 한석종은 승격한 강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았어요. 자, 가슴이 웅장해지는 선수들이 뒤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체프만이 잘려 있는데 체프만까지 해서 총 4명이 외국인 선수가 다 새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때 새로 들어왔죠. 예. 일단 저기 달리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입 당시에는 커리어가 그래도 벨기에 리그에서 좀 날렸던 선수거든요. 좀 2자릿수 득점도 한 적 있고 뭐 스페셜 영상에서는 원더골이 많았고 달리가 케빈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전성기 기량은 좋았는데 문제는 영입할 당시엔 내리막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던 영입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웨슬리 같은 케이스는 한국에서 잔뼈가 굵은 건 맞아요. 그리고 유독 한국에서는 축구를 잘했어. 근데 다른 나라로 가면은 부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되게 어릴 때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팀 거쳤거든요. 이게 또 리그 탑의 수준을 찍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준수한 외국인이다. 잘 쓰면 뭐 활용도가 있는 외국인이다 정도의 느낌의 선수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호자 옆에 둘보단 낫긴 합니다. 이 선수는 여튼 쇼맨십이 있는 선수였고 팀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도 유명했고 뭐 그래서 분호자 같은 케이스는 요니치 대체자로서 왔는데 당시 기대가 그래도 컸던 선수고요. 커리어도 괜찮았고 나머지보다는 뭐 결론적으로 낫긴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잘려있지만 사진이 없지만 체프만 선수도 있었죠. 아시아 쿼터로 왔는데 이 선수는 어릴 때 커리어가 되게 좋았던 선수, 유망주로서의 기대치가 있었고요. 인천에 올 때도 나이가 아직 젊은 편이었는데 뭐 경험이 이 정도 있으면은 좋은 아시아 쿼터가 아닐까. 그리고 주장단도 선임이 됐는데 사실 놀랐어요. 그렇죠. 주장이 김도혁이 되는 건 예상했습니다. 네. 문선민이 부주장이 된 건 좀 많이 놀라웠던 게 한국 첫 시즌이잖아요. 그냥 부침성 좋고 하니까 김도혁의 역할을 좀 분담을 해주려고 내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여름 이적 시장쯤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에 좋은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부리람과의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부리람 컵이라고 있었죠.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경기 끝나니까 갑자기 이게 알고 보니 무슨 컵이라고 하면서 뭘 하더라고. 이 경기를 결론적으로 저희가 1대0으로 이겼는데 근데 이날 이정빈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을 했는데 이정빈을 보고 다들 감탄을 하면서 아 잘한다. 당시 주목도가 높았고요. 경기력이 이 경기 별로 안 좋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호균이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 1대0으로 이겼더니 갑자기 우승컵을 줘. 그래서 부리람 컵이라고 막 그러길래 이게 우승컵도 주는구나. 네, 그래서 인천은 우승컵을 한번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뭐 이적 시장을 그냥 보면은 필요 포지션 선수는 다 채웠어요. 이게 그거 좋은데 과연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올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이적 시장이었어요. 개막할 당시에 그래도 16 시즌에 이기는 형뽕을 좀 맞았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잘 하지 않을까 하고 개막전을 봤습니다. 개막전이 16에도 제주전이었는데 17도 제주전. 제주를 개 자주 만납니다. 제주전 홈 경기였죠. 이때. 예. 그리고 개막전 졌다. 또 졌다. 1대0으로 졌고요. 이 경기에 분호자가 나왔는데 분호자는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수비진은 나쁘지 않았는데 공격진이 그냥 뭐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러고 2라운드를 갔습니다. 승격팀 대구를 만났는데 대구는 잡아야지. 먹혔다. 또 먹혔다. 2대0이 됐습니다. 2대0으로 밀리다가 이때 김대경 선수가 프리킥으로 한 골,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으면서 2대2로 뒤집은 게 아니지. 뒤집은 건 아니고 따라갔습니다. 무승부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가 김대경 선수가 인천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경기고 딱 그때예요. 왜냐면은 1호 16 때도 이 김대경이 로테이션 정도거든요. 공격 포인트도 많지 않았어요. 그전까지 한 골 넣었었고 딱 그냥 윙백과 윙어 다 오갈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멤버였는데 대구전의 주인공이 됐고 본인도 이때 몸 상태 되게 좋았다고 했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바로 다음 경기에 발생을 하죠. 네, 3라운드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김대경이 선발로 나왔는데 전반 8분 만에 쓰러집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죠. 그렇죠. 결국 이때 김대경이 교체가 되면서 이 시즌 아웃이 됐고요. 중간에 한 번 더 다치면서 다음 시즌까지 날려먹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죠. 되게 안타깝게도. 김대경을 대신해서 교체로 들어오며 데뷔를 한 선수가 바로 문선민입니다. 활약이 괜찮았어요. 첫 경기부터 갑작스러운 돌파로 오! 라는 감탄사를 좀 자아내게 했고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PK를 문선민이 얻었던가. 네, PK를 문선민 선수가 얻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PK를 얻어서 와 우리 전북을 잡는 건가? 실축했다. 네, 그 뒤로도 인천 개 못했습니다. 계속 져요. 지는데 오심도 계속 나와. 이땐 바르가 없었는데 시즌 중반부터 들어왔었고 인천이 그렇게 계속해서 꼬라박고 있다가 9라운드 첫 승을 간신히 거두면서 뭐 지난 시즌 12라운드 첫 승이었는데 3라운드가 빨라졌네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 5월이 됐습니다. 5월 한 11일쯤으로 기억하는데 입대일이 다가와서 박세직이 팀을 이탈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원톱으로 저희가 쓴 선수가 누구죠? 네, 알리 그리고 가끔 이호균 이 두 선수가. 하지만 이제 시즌 중반 반전의 순간들이 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6월 말에 울산전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 웨슬리가 자신이 모든 운을 끌어모아서 원더풀한 오버헤드킥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최종원 선수가 프리킥으로 원더골까지 터뜨리면서
울산을 2대1로 잡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때 울산 스쿼드가 뭐 지금만큼은 아니어도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우린 언더독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골을 넣고 이겼다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저희가 18라운드 광주전 홈 첫 승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올라가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19라운드 대구전 김동석 선수가 태클을 좀 안 좋은 태클을 했었는데 그 태클을 했다가 VAR 1호 퇴장자가 되면서 무승부가 됐고요. 그 경기는 웨슬리가 20라운드에 기어이 레드카드를 먹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 3대0 패배를 당하면서 원톱이 전멸했습니다. 결국에는 대경의 주인공 김대중 원톱 기용 예고가 이미 언론 쪽에서 흘러나오니까 모든 팬들이 경악을 했어요. 왜냐면 김대중이 이때 당시에는 센터백으로 근근히 한 번씩 나오긴 했는데 많이 나오지 못했고 공격수로는 투입된 적이 있긴 있는데 그냥 후반에 시간 끌는 용도로 몇 번 쓴 거지 그거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가지고 보통 상황이면 망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 최고의 공격수는 무고사지만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김대중이다. 김대중 선수가 강원전에 처음으로 스트라이커 선발로 나왔는데 이 경기 송시우의 골을 도와버리면서 한 경기 만에 달리 공격 포인트를 따라잡은 김대중이었습니다. 역시 축신. 그랬더니 3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엄청 많았죠. 김대중이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가동을 하고 이 시점에 맞춰서 박용지도 이때부터 골을 쏠쏠히 넣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웨슬리랑 달리 쓸 바에는 김대중, 박용지, 송시우로 가는 게 낫다라는 코리안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때 당시 축구 실력이 참 웃겼습니다.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인천이 변화를 모색을 하긴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달리 결국 계약 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양민 선수가 부진을 했으니까 풀백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양민을 보내고 성남이 곽혜성을 받아오는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수 엔조까지 영입을 한 게 이 이적 시장이 포인트였는데 이제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장단 교체. 김도혁과 문선민이 주장단이었는데 이 둘을 내리고 새로운 주장 최종환 그리고 부주장으로는 한석종 당시 팀에서 미들맨으로 노예처럼 굴려지고 있던 이 두 선수가 주장단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뭐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루머가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김도혁과 문선민이 주장단에서 내보내진 거에 대한 설왕설래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실제로 여름에 부진을 한 것도 맞는데 출전 기회가 확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화 루머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고 거기에 분호자도 안 나오니까 분호자에 대한 루머도 되게 많았어요. 이때부터 17 시즌 막판과 18 시즌 초반에 생긴 혼란의 전조 증상들이 생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선 8월부터 저희가 경기력 자체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아마 처음에 전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경기에서 전북한테 지긴 했지만은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게 생기죠 이제. 예, 조성환 그 지금 감독님 말고요. 예, 전북에서 선수를 뛰던 조성환 씨가 인천 김용환 선수에게 프로레슬링에서 많이 나오는 기술이 축구장에서 등장했죠.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아지기도 했고요. 김대중이 활약, 최종원이 활약, 박용지 활약 다 좋았습니다. 특히 포항전 이 이상한 골이 하나 있었는데요. 김대중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최종원이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갑자기 김대중 선수 크로스를 올려요. 근데 최종환이 경합을 했어요 그때. 경합을 이겨서 헤딩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김대중 선수가 이때 예상 외의 장면들 많이 보여줬는데요. 발밑이 생각보다 좋았어. 그래서 그렇죠. 이 선수 그냥 공격수로 말뚝을 박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인경전에는 시우 타임 발동시켜서 뭐 이기기도 하고 하면서 꾸역꾸역 조금씩 승점을 벌어 먹었는데 무승부도 오지게 많았습니다. 진짜 무승부 겁나 많았어요. 김대중을 써서 공격력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리그 최저 득점 라인에 있었던 빈공이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면 김대중이 골을 못 넣었거든. 그리고 이제 엔조 선수가 부상 때문에 잘 못 나왔어요. 왜냐면은 엔조는 리그가 다른 데서 왔잖아요. 휴식기를 보내면서 프리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선수 프리시즌 안 보낸 상태로 인천에 바로 실전 투입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경기력 자체는 그냥 쏘쏘했어요. 그냥 자꾸 다치고 컨디션이 아니니까 못 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시즌 마지막이나 돼야 좀 몇 경기를 뛰었었죠. 엔조 선수는. 스플릿 돌입 당시 여전히 순위 저희 안 좋았고요. 첫 경기가 포항전이거든요. 스플릿에서 5대0으로 졌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망하나 싶었는데 그 다음 두 경기 연속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이 왜인지 모르게 못해요. 전남이 막 꼬라박아요 막 이때.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저희 순위가 상승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37라운드에는 저희가 전남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이기면은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일단 이 경기 저희가 2대0으로 앞서 나갔고 엔조 선수가 PK로 첫 골을 신고하기도 하면서 나름 좋았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처절하게 저희가 2대2 무승부를 거뒀고요. 네. 이 시점에서의 순위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이 9위였어요.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9위야. 놀랍죠. 36점이었고요. 30득점, 53실점. 10등 전남 35점, 53득점, 68실점. 그리고 11등 상주 35점, 41득점, 64실점. 12등 광주 30점, 6승 12무 19패, 33득점, 57실점으로 광주가 이때 이미 강등 확정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미지 중에서 스플릿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생존왕이라. 근데 그렇죠. 따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스플릿 마지막 라운드를 남긴 4경기 기준 3무 1패. 진짜 기묘한 시즌 그 자체입니다. 대구가 만약에 전남을 잡으면 저희는 강제로 잔류가 확정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뭐 상대 팀한테 원래 기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상주를 만나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상주전을 좀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 최종전 박탈당한 주장단 김도혁과 문섬이 둘 다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상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도혁 선수가 입대가 확정이었기 때문에 저 때 격려 세레머니를 했었고요. 작년만큼 다이나믹한 잔류는 아니었습니다. 최종 승점도 1-6이 더 높아요. 정말 더럽게 못했지만은 어쨌든 우리 살았습니다. 계속 말했지만 축구적으로는 개끔찍했고요. 좋게 말할 부분도 거의 없었고요. 팀이 최다 득점자가 5골을 넣은 송시우입니다. 5골이 최다 득점. 이거 안 되거든요. 이러면. 그 15년도에도 최다 득점이 6골이긴 했어요. 그때 케빈. 근데 케빈은 6골 4도움으로 공격부터 10개는 찍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1호는 수비를 너무 잘했어. 최저 실점이었죠. 네. 예. 시즌 내내 믿을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한석종, 최종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시즌 내내 주전으로서 일관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가 없었고요. 골키퍼도 마지막에 이진영 골키퍼로 또 바꿨어요. 정산 쓰다가. 근데 이진영이 마지막에 잘 막아가지고 뭐 잔류에 큰 공헌을 하긴 했지만은 3명의 골키퍼가 돌아가면서 다 주전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감독이 자질 문제도 계속 거론됐습니다. 다른 시즌 인천이었으면 경질했습니다. 1시즌 유독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팀들이 못해서도 있고 이기영 감독이 그 생존을 시켰던 그 후광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죠. 그때는 어떻게 살아남았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어차피 18년도 편에서 좀 더 나오겠지만 17년 맛보기로 좀 얘기를 하자면 17년도 중반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강인덕 대표이사라는 분이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강인덕 대표이사가 처음엔 이미지가 좋았어요. 뭐 인터뷰에서 뭐 구단 쇄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드러내는 발언을 했었고 37라운드 전남전 당시에 상대 측에서 약간 시비가 걸렸었어요. 인천 쪽으로. 근데 강인덕 대표이사가 나서가지고 우리 팬들 건드리지 말라 뭐 하면서 나섰던 것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좀 생겼었죠. 그때는. 근데 이 시즌이 끝나고 프리시즌부터 수많은 루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루머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유튜브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강인덕 대표이사, 이기영 감독 이 둘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별소리가 다 나와요. 이때만큼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구단이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던 때는 17에서 18 넘어갈 때 이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즌이 비극을 거의 예언을 하는 급으로 끝나버렸는데 어둠만 가득했던 시기고 지금 돌아봐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어차피 18 시즌 넘어가면 좀 더 다이렉트하게 좀 딥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거기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 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르테였고요. 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